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3월 청약 종목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도 3월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대명에너지인데요.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이 종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3월 첫 번째 주에 청약을 합니다. 3월 1주차는 현재 두 종목 청약 예정인데요. 리츠 청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일반 공모주는 대명에너지 단독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에너지는 3월 3일 목요일부터 2일간 청약을 하는 일정입니다. 사업부터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 발전 기업인데요. 먼저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에 제천과 거창 그리고 영암에 건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의 주력 사업은 풍력발전인데요. 현재 전국 각지에 6개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국내 풍력발전 점유율인데요. 동서발전이나 남부발전처럼 공기업을 제외한다면 대명에너지가 국내 1위입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풍력발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토탈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디다가 발전소를 지을지 입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허가도 직접 받고요. 설계도 직접 하고 공사도 직접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까지 직접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풍력발전 건설을 위해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기업이 대명에너지입니다. 그럼 대명에너지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보통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부르는 SPC를 설립합니다. 이때 대명에너지가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데요. 물론 본인들도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SPC가 대명에너지에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대명에너지는 용역 비용과 공사 비용을 받으면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전소가 전기를 팔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걸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때 대명에너지도 투자 지분만큼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발전소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대명에너지는 다시 SPC로부터 수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사이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탈솔루션의 힘인데요. 한마디로 혼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돈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공사 관련된 매출이 약 85%로 가장 많고요. 이외 개발 용역 비용 매출이 약 7%,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받는 관리 수수료가 약 8% 정도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점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한국도 꾸준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발전 용량의 10.5%인데 2030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풍력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해서 현재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을 허가받은 사이트가 15개 장소인데요. 이 15개 장소에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대명에너지는 현재 원동, 김천, 금성산에 풍력발전소를 3개소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김천, 백구, 건희 지역에도 풍력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손익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익을 보니 탄탄한 손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959억 원인데 순이익이 196억 원이나 됩니다. 이익률이 상당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돈이 바깥으로 새지를 않으니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1년도가 20년보다 매출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공사 규모에 따라 매출 볼륨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20년도 이후에는 탄탄하게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좋은 수준의 손익을 보여주는 알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았는데요. 매년 재무 상태를 개선시켜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채 비율은 163%로 높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상장하면 신주가 발행이 되고 공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무 상태도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자금은 SPC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480억 원을 지분 인수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 제가 SPC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각 발전소마다 나머지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해서 발전소를 온전히 대명에너지가 보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 수익이 늘어나고 배당 수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재개발을 할 때도 사업을 추진하기는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관계사인 대명 GEC가 보유한 지분을 약 291억 원을 주고 사오겠다는 겁니다. 보통 처음 발전소를 지을 때 투자했던 장부가로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늘어난 가치를 적용하고 지분을 매입해 올 텐데요. 조금만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관계사의 자금 지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 자금을 사용해서 관계사의 지분을 매입해 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명에너지가 가진 단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계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공모 자금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요.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45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런데 구주 매출이 무려 173만 주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8.4% 비중인데요. 구주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고요. 여하튼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305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153억 원이 됩니다. 그럼 구주 매출 알아봐야겠죠. 안 그래도 대명에너지로 검색을 해보니 구주 매출 관련해서 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기사의 골자는 이런데요. 현재 대표이사는 2세인데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부친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 상속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세의 재원 마련 때문에 이번 구주 매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아마도 광고비를 받고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상속세의 재원 마련 때문에 최대 주주인 서종현 대표이사의 구주 매출은 이해한다 라고 치더라도 이번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의 어머니가 보유한 지분도 68만 주가 구주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상속세도 내지 않는데 왜 구주 매출을 하는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대명에너지는 최대 주주와 동생의 지분이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분을 상속을 받으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니 차라리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유한 지분을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구주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 구주 매출은 대명에너지의 두 번째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청약 정보로 돌아올게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12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 배정된 수량은 없습니다. 주관사는 메인이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서브는 삼성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는 일반 고객 청약 한도가 적은 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10,000주이고요. 삼성증권은 8,000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기준 10,000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1억 4,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좋은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없고요. 공모 주주의 주식 수인 450만 주만 상장일에 유통됩니다. 비중이 25.3%인데요. 수요 예측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의무 확약이 많이 걸린다면 20%까지도 유통 물량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대명에너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볼까요? 유사 기업으로 해외 기업 5개사를 선정했는데요. 평균 PER은 28.7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PER로 비교를 하면서 또 EV/EBITDA로도 비교를 합니다. 같은 5개 기업으로 비교를 해본 평균 EV/EBITDA는 14.16배였는데요. 이렇게 PER과 EV/EBITDA를 둘 다 사용해서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ER을 적용하니 주당 평가가액은 38,000원이었는데요. EV/EBITDA를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44,500원이 됩니다. 어떤 지표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하튼 이 두 평가가액을 평균을 하고 약 23% 할인율을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 29,000원을 책정을 합니다. EV/EBITDA를 사용해서 공모가를 책정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PER로만 비교를 했다면 희망상당 공모가인 29,000원은 고작 할인율이 6%만 부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대명에너지의 풍력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 시공, 운영 모두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다만 공모자금으로 관계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약간 애매해 보였고요. 하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도 없고요. 그런데 구주 매출이 약 40% 정도 있는데요. 최대 주주와 가족의 구주 매출인데다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EV/EBITDA를 사용하면서 공모가를 약간 높였죠.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대명에너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명에너지가 수요 예측을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초 월요일 정도에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종목처럼 이 종목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을 보고 청약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